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자격 CSTS 특강을 맡은 윤동환입니다. 마지막 4교시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테스트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활동 중에서 일반적으로 테스트 실행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전반적으로 이제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계획부터 구현, 그다음에 어떤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뭐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정의된 그런 테스트 케이스 아니면 테스트 절차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면은 그거를 실제로 수행하고 진행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테스트 절차가 좀 적다면은 이게 시간이 좀 적게 소요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테스트 프로세스를 진행할 정도면은 굉장히 많은 수고 이제 좀 복잡한 그런 테스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의 정답은 5로 이제 정의가 되겠습니다. 2번 테스트 평가 및 개선 활동 산출물인 테스트 평가 보고서는 테스트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에서 작성되는 모든 테스트 활동과 결과를 요약한 문서이다. 네, 3교시에서 살펴봤듯이 테스트 종료에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다. 테스트 전반적인 모든 것을. 따라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테스트 활동과 이제 결과를 요약해서 테스트 평가 보고서에 작성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평가 보고서는 테스트 프로세스의 가장 마지막에 작성되는 모든 테스트의 활동 결과들을 요약한 이런 문서다 라는 정의가 이제 맞겠습니다. 다음 3번 효율적으로 테스트 실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으로 실행할 테스트 절차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테스트 완료 기준의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테스트 절차를 먼저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은 테스트 실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기준으로 실행할 테스트 절차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테스트 완료 기준의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테스트 절차를 먼저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약간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이 테스트 완료 기준 요거에 대한 것이 어떤 순서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략 측면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이제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이제 앞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테스트 완료 기준 전략에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런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을 먼저 했다가 크게 다시 되돌려서 이게 의미가 없게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완료 기준 달성에 즉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그러한 것을 이제 먼저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해당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다음 4번 테스트 절차는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구성된다. 각 테스트 케이스는 선행 조건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테스트 절차를 구성하는데 테스트 케이스 순서는 관계없이 나열해도 상관이 없다. 테스트 절차 안에는 여러 개의 이제 테스트 케이스들이 정의가 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관계없이 나열하면 이 관계없이 시험이 수행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해 이 테스트 절차 안에도 정말 진행하는 그 순서에 따라 이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하도록 순서를 나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X 선행 조건만으로 테스트 케이스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할지 이 테스트 절차에 정의한 그 순서대로 테스트 케이스를 진행하게끔 이렇게 나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X입니다. 다음 5번 테스트 설계 및 구현 활동은 테스트 계획서에 정의된 테스트 설계 기법,
테스트 환경 요건, 테스트 데이터 요건 등을 바탕으로 수행된다. 테스트 설계 및 구현 활동은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에서 진행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테스트 계획은 이 동적 프로세스로 이제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에서 할당을 해주고, 그것을 보고 이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에서는 테스트 설계 및 구현 활동에 따른 설계 기법이라든지 환경 요건, 데이터 요건 등을 이런 것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다음 6번 문제. 테스트 계획을 수립할 때 테스트 컨텍스트에는 테스트 대상, 테스트 범위, 가정 및 제약사항,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정의한다. 테스트 컨텍스트는 테스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테스트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테스트의 범위가 어떠한 그런 피처들에 대한 것을 이제 내가 이 범위까지 테스트를 할지 그런 범위들과, 그 다음에 뭐 관련 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제약사항들이 이 테스트에 포함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가 영향을 미치는 앞서 설명드린 뭐 마케팅 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나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테스트 결과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를 식별을 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이 테스트 계획에 이제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테스트 컨텍스트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다. 정답은 5입니다. 7번.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에는 테스트 계획에서 정의된 테스트 대상과 테스트 범위를 확장하여 광범위한 테스트 수행을 하여 더 많은 결함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한다. 동적 테스트는 테스트 계획에서 정의한 그대로를 그 통해서 이제 실제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되죠. 좀 더 이 계획에서 정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지, 범위를 갑자기 확장하면은 계획과 전혀 다른 테스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 테스트 대상과 범위는 계획에서 이미 결정을 했다. 따라서 동적 테스트는 그 결정된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이제 세분화하고 어떻게 테스트할지 전략을 구체화를 해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요 해당 부분은 확장을 해서 이제 더 많은 결함을 검출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이러한 매우 체계적인 방법인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객관식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서 부적절한 것은 1번 테스트 대상과 범위를 식별하고 조직 테스트 프로세스를 참고하여 테스트 전략을 수립한다. 2번 테스트 실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함을 식별하고 기록한다. 3번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의 수행을 모니터링하여 테스트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테스트 활동을 제어한다. 4번 테스트가 종료되면 생성되는 산출물을 관리하고 테스트 환경을 정리하고 테스트 종료 보고를 한다.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게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대상과 범위를 식별하고 전략을 수립한다.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 계획 측면에서 수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2번 테스트 실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함을 식별하고 기록한다. 테스트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죠.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는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테스트에 대한 계획하고 모니터링 관리하고 그다음에 종료하는 이러한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가 아닌 동적 프로세스, 내려온 테스트 관리로부터 내려온 동적 테스트에 대한 해당하는 프로세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동적 프로세스에서 수행하고 있는 게 이제 잘 되고 있는지 요 모니터링에서 이제 관리를 하여 테스트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어떠한 이 커버리지 어떤 거를 좀 더 이렇게 해라, 아니면 어떤 요 부분에서 확인하라, 이러한 이제 통제 제어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 중에 하나의 역할이었고요. 네, 테스트가 종료되면은, 이때 종료되면은 만들어진 그런 산출물들을 관리를 해서
그리고 테스트 환경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종합적인 테스트 종료에 대한 보고를 수행하는 것이 테스트 관리 중에 테스트 종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정답은 잘못 나왔는데 요 2번 이것이 이제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 중 이 테스트 실행 활동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이제 잘못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 테스트 프로세스는 조직 테스트 프로세스,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다음 중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활동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여기서 문제는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 요거에 대한 그런 단계라든지 활동이 아닌 거를 찾으라는 의미고요. 1번 테스트 설계 및 구현 동적 테스트에서 수행하는 그런 대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번 테스트 환경 및 구축 관리 마찬가지로 동적 테스트 수행을 위해서 이 환경에 대한 구축과 관리가 돼야 이 테스트에 대한 실행이 진행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실행이 바로 나와 있네요. 요 관리가 이제 돼야지 그다음에 테스트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4번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 요거는 동적 테스트가 아니라 동적 테스트에 대한 게 이제 모니터링 및 제어되는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세부 활동 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다음으로 문제 3번. 테스트 프로세스 활동 중 테스트의 범위, 수행 방법, 일정을 수립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테스트 활동 중에 테스트에 대한 범위, 수행 방법, 일정을 수립하는 활동입니다. 뭔가 세워야 되는 그런 활동이죠. 그래서 보면은 1번 테스트 계획. 계획이니까 어떠한 것들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번이 정답이 되어 있고, 모니터링 및 통제는 수립하는 것이 아닌 요게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그러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테스트 평가는 테스트가 완료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이 이제 어떻게 잘 됐는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되겠고요. 실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 테스트를 실행하는 절차와 테스트 케이스에 따라서 실행하는 그러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테스트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되는 주요 이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언제 테스트를 종료하는 것이 좋을까? 2번.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3번.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때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할까? 4번. 어떤 코딩 스타일을 사용할까? 이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생각해야 될 그런 사항이 어떤 게 아닌지 얘기하는 건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종료 기준이 되겠죠. 테스트에 대한 종료 기준을 이제 말하는 게 되겠고요. 2번은 어떤 테스트에 대한 그런 레벨이라든지 이런 범위 이런 것을 이제 설정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3번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때 마찬가지로 이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할까? 이거는 이제 앞서 2강과 3강에서 얘기한 그런 설계 기법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테스트 케이스에 수립될 때 결정된다는 것을 이전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번 어떤 코딩 스타일을 사용할까? 테스트는 코딩이랑 이제 다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코딩은 개발에 대한 활동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테스트가 아닌 개발자 측면,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이런 것을 이제 계획할 때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5번. 다음 중 테스트 실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1번. 수많은 테스트 케이스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실행시킬지 결정을 해야 된다. 2번. 효율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테스트 절차에 부여된 우선순위를 활용한다. 3번. 테스트 완료 기준은 테스트 실행이 완료된 후 시점에서의 평가이므로 테스트 실행과 관련이 없다. 4번. 컴포넌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의 테스트 레벨에 따라서 테스트 실행의 주체가 달라진다. 1번. 이 테스트 실행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들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맞는 게, 이거랑 이제 맞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1번은, 테스트 케이스, 어떤 것을 먼저 실행할지, 우선순위 관련된 것을 고려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테스트 실행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효율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테스트 절차에 부여된 우선순위를 활용한다. 이러한 이제 우선순위가 정의되면은, 이 순서에 맞게 먼저 해야지만 다른 거를 수행했어도 의미가 없지 않게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2번도 이제 테스트 실행에 대한 그런 어떤 설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테스트 완료 기준은 테스트 실행이 완료된 후의 시점의 평가이므로 테스트 실행과 관련성이 없다.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완료 기준이 테스트가 완료된 후에 어떤 평가가 될 수 없겠죠. 테스트를 실행하려면은 테스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제 이상한 그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뭔가 거리가 먼 것으로 볼 수 있겠고, 4번, 컴포넌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이런 테스트 레벨에 따라서 실행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겠죠. 컴포넌트 테스트는 이제 어디서 이런 하위의 이런 개발 팀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겠고, 이제 시스템 테스트나 인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라든지 이런 더 상위권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행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네, 정답은 3번. 요 완료 기준을 적용해서 테스트 절차를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완료 기준이 있어야 이런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6번, 테스트 결함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1번 결함에 대한 요약, 2번 결함 수정 방법, 3번 결함의 심각도, 4번 결함 우선순위. 결함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같이 앞선 교시에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테스트 결함 보고서에 결함에 대한 내용, 이게 어떤 결함인지에 대한 설명, 내가 어떠한 버튼을 이때 눌렀더니 얘가 갑자기 프로그램이 꺼지더라. 이러한 결함이 어떤 결함이 났는지를 요약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결함 보고서에 있어야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결함이 일어났구나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2번 결함 수정 방법. 결함 수정 방법은 이 결함이 발생했는데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서 내가 개발에 대한 어떤 변경을 해서 이 결함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데요. 테스트를 하는데 이 개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수행했던 내용이 정의 기록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죠. 이러한 부분은 이 테스트 결함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고, 결함 심각도, 이 결함이 이 버튼을 눌렀는데 시스템이 다 날아갔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결함이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얼마나 심각한 결함들이 있는지, 약간 오타나 이런 마이너한 결함들이 있으면은 사실상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이제 많이 없는 것으로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식으로 이제 테스트 결과에 대한 것들이 정리될 수 있게끔 이 테스트 결함 심각도에 이 테스트에서 발견한 결함의 심각도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에 기록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결함도 어떤 결함이 먼저 해결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른 결함을 고치다가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낮은 거를 먼저 했다가 이게 아예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결함도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먼저 해야지 이러한 효과라든지 효율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러한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2번. 요거는 이제 기록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설을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7번. 다음 중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 활동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결함 발견율, 조치율, 수정률 및 결함 추이를 관리한다. 2번 계획된 일정 대비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3번 테스트를 수행할 인적 자원에 대한 역량 및 역할을 결정한다. 4번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회의를 통해 테스트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 모니터링, 뭔가 감시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활동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든지 아니면은 테스트가 너는 통과했어, 종료된다든지 이제 시작해도 돼, 이러한 판단을 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활동으로 맞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이제 이 7번 항목인데요. 1번, 결함 발견율, 결함 주치율, 수정률, 결함 추이. 이런 게 이제 테스트 매트릭으로, 이 테스트 모니터링으로 가서 이러한 어떤 제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지, 조치사항을 해야 될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 활동에 대한 역할로 이제 맞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계획된 일정 대비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내가 이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현황을 봤을 때, 이때까지 몇 %만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럼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조치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따라서 2번도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3번, 테스트를 수행할 인적 자원에 대한 역할을 결정한다. 테스트 모니터링을 하는데, 뭐, 인적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군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든지, 이미 이거는 앞서 보면 뭔가 계획적인 측면에서 정의가 됐어야 될 사항이죠. 따라서,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요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계획과 관련된 부분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3번이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 4번,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테스트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 이러한 현황을 지금 모니터링해서 조직 테스트 프로세스 쪽으로 이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따라서 요거는 이제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 활동으로 이제 올바른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요거는 이제 계획 단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강부터 이제 4강까지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에서 요구하는 테스트 관련된 기본 지식과 테스트에 대한 설계 기법, 능력, 그 다음에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등을 지금까지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 전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CSTS라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그런 자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업무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할 때 필요한 실무 역량 등을 조금 더 이제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